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역사 탐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또 친숙한 한자가 어떤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서 중국의 가장 잘 알려진 문자 학자 중에 한 분인 광말약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내린 고대 문자에 대한 정의가 아, 고대의 글자는 사람의 이름, 인명 외에는 다른 뜻이 없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것이 전제 조건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사실은 고대 문자와는 관계가 없는 한참 후대에 일어난 문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사용된 문자는 우리가 문자의 기원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배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화면을 보시면 어, 우리가 교과서에서 가장 잘못 배웠던 문자의 기원이 되는 은나라 그 갑골문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것은 안양 소둔에 있는 것인데 여기는 이전 영상에서 대문구 문화가 일어났고 또 산해경에서 고조선이 있었다고 설명되어 있고 또 그를 이어서 은나라가 여기에서 성립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지역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것으로 이제까지 판단해왔던 갑골문이 발견된 것입니다. 자, 이 갑골문 현황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발견 장소는 안양현 소둔촌. 여기는 예전 상나라 수도였었는데 지금 폐허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은허라고도 말을 합니다. 최초의 발견은 1899년 근문학자 왕의영이 생각지 않게 입수한 그 뼈 속에서 글자가 있는 것을 보고 이것이 심상치 않구나 해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알려지니까 1928년 중앙연구원을 설립하고 동작빈이라는 분이 주도해서 적극적으로 갑골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이 갑골문은 5천자 중에서 1000자가 해독이 되었고 아직 해독하지 못한 것이 그러면 4천자 가량 된다고 하는 것이니까 아직까지도 이것에 대한 연구는 한참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뼈의 연대를 측정한 결과 기원전 1200년에서 기원전 1050년 이 사이에 만들어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의 기록들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상서라는 책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이 상서의 이 기록은 은나라가 망한 후에 주나라가 들어서니까 망한 은나라의 지도자 계층이었던 관리들을 나급으로 이주시키기 위해서 주공이 설득하고 또 그들의 안전을 약속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대들에게 이것은 망한 은나라의 관리들이죠. 그대들에게 은나라 옛분들이 문서와 책이 있으니 은나라가 하나라의 명을 바꾼 일을 알 것이고 지금 그대들은 다시 말할 것이다. 하나라에서는 사람을 뽑아내어 임금의 궁전에 있게 하였고 이를 맡기어 여러 관직에 있게 하였다고. 이 말은 너희들 자체가 은나라 성립이 그 앞에 있던 하나라를 멸망시키고 성립한 것인데 그때에 너희들도 하나라 사람들에게 안전을 보장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주나라가 성립된 지금에도 너희들의 안전을 보장하겠다. 이런 의도로 얘기했습니다.
이 주공이 한 말이죠. 나 한 사람은 덕 있는 사람만을 따라 쓰고 있으니 그래서 나는 감히 그대들을 큰 상나라 도읍에 구하려는 것이고 나는 옛일을 따르고 있어 그대들을 가엾게 여기고 있으니 이것은 내 죄가 아니라 하늘의 명이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하나라 사람들을 그렇게 쓰고 안전 보장한 것 같이 나도 어, 주나라 사람으로서 그 앞선 은나라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하겠다. 그리고 이것은 하늘이 시키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을 보면 은나라에 이미 글자가 있었고 자신들이 정벌한 은나라의 인재를 등용하겠다는 의사를 비친 것은 포용 정책을 내보인 것이다. 실제 주나라의 글자는 은나라의 것을 상당 부분 수용했다. 예, 은나라의 글자를 계승해서 많이 사용했습니다. 1928년 은나라 영토였던 소든, 어, 최초로 갑골문이 발견된 그 토기 조각 약 25만 편 중에 문자는 불과 82조각. 그러니까 토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갑골이 아니고. 그래서 토기 속에 글자가 들어있는 것은 0.0000328%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건 뭐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미 10년 전에 약 5천자였던 갑골문을 사용했던 은대의 상황을 감안하면 토기가 문자 기록의 주요 대상이 아니었음이 분명하다. 그렇겠죠. 한자의 육서인 상형, 지사, 회의, 형성, 전주, 가차는 갑골문에서 이미 이런 사례와 문법이 발견되었다. 그러므로 갑골문이 이전부터 문자가 시작되고 발전해왔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렇겠죠. 은나라 시대에 청동기에 새겨진 문자, 곧 금문은 허다하게 발견되었고 이것은 은나라에서 금문과 갑골문을 동시에 사용했으며 금문과 갑골문, 토기의 용도가 달랐음을 알 수 있다. 또 오늘날 실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글자의 수 3천자를 넘는 갑골문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금문 또한 갑골문 이전부터 발전해온 글자이니 갑골문의 문자의 시작이 될 수 없음도 자명하다. 당연합니다. 문헌상으로만 보아도 이미 글자의 시작, 청동기에 새기 있는 그 문자의 시작은 고조선 시대가 되는 신농 임금서부터 되어 있다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어떻게 합금을 해서 만들었는지 그러한 것들도 기술적인 부분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물이 어떻게 되었는가 이것은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기의 상형 문자는 문자의 형성기이기 때문에 문자가 단순하고 글자의 수 또한 몇 안 되는 간단한 표현이 전부이고 이것은 문자의 시작이 사람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인척관계, 개인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또 그 공동체 안에서의 위치를 기록하거나 자신이 속한 토템을 표현했다. 이것이 광말약이라는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명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간략하게 표현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인명을 표현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가 이 세상에 드러났을 때 표현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기 전에,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벌써 기록이 되어 있다면 그 기록은 위조되었거나 잘못된 것입니다. 인정할 수 없는 기록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사람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 글자의 본래의 목적이 그랬다면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시면 이 아버지 부자가 붙든 것은 여기에 있는 불꽃입니다. 이것은 대문구 문화와 그 이후에
신라에서 발견된 부부총 금 귀걸이에서도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버지는 이 불을 손에 쥔, 붙들고 의지하는 사람, 그리고 이것을 가족과 다음 세대에 전해줄 의무가 있는 사람,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이 사람은 자신을 알로 표현했습니다. 또 여기서 보면 이 아버지 부자는 작대기를 쥐고 있는데 아버지 신 해가지고 역시 이 아버지는 신씨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자기를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알과 신처럼 자기를 표현한 것이 문자의 기본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몽구 문화와 아버지란 무엇인가 누구인가 하는 설명에서도 이 아버지 부자에 대한 설명을 세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똑같은 개념인데 이것을 토템까지 포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알로서 자기를 나타낸 사람, 또 불로서 나타낸 사람, 또 이 작대기로서 자기를 나타낸 사람, 이렇게 세 가지 속성을 각각 표현하거나 이것을 전부 다 표현할 수도 있는 그러한 것임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 이 목적이 되는 이 글자들은 전부 불이나 알이나 작대기가 자기와 어떤 관계에 있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글자의 시작인 것입니다. 자, 이것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된 청동기 전시전에 제가 이제 가서 찍은 것인데요. 여기에 보면 요 안에 글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확대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가운데 중자로 보이는데 여기에 이것을 손으로 쥐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것은 이 작재기를 쥔 분의 나라를 붙잡은 사람입니다. 이 나라를 이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문자로는 역사할 때 사자가 됩니다. 자, 이것도 역시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요 안에, 이 안에 글자가 다음과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글자는 아버지 알씨가 너를 이 청동기를 받는 대상을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는 것입니다. 이걸 추라고 해석을 해놨군요. 그리고 여기 아버지 부자 여기에서 그 전시할 때 그 설명을 보니까 아버지가 이 정이라는 이때에 돌아가셔서 제를 올린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중국 사람들이 잘못 해석한 것 같은데요. 이것은 마지막에 화가들이나 이 서예가들이 글을 썼을 때 마지막에 낙관을 찍듯이 이 아버지가 확인을 해주는 겁니다. 너는 이름이 이것으로 한다. 이름을 이것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그 이름 지어준 분의 그 낙관을 찍었다고 해야 될까요? 마지막 확인하는 그러한 표식입니다. 또 다른 상나라, 요건 이제 다른 청동기에서 찍어왔는데요. 다른 상나라의 그 청동 기물에는 손잡이 안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천, 거북구, 경자가 있고 여기에는 이제 보이질 않는데 그래서 이렇게 초창기의 글자들은 다 이렇게 글자 수가 작거나 가장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 초창기의 글자들입니다. 가장 이른 시기의 글자가 이 알이죠. 해.
그 다음에 135가 돼서 이건 모계사회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말씀드렸고, 이 최초의 알, 이것이 알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는 알이랑은 이 알과 함께 항상 나는 누구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품고 살아가는 그 노래가 아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할아버지 조라는 글자고, 이건 십간 12지에 있는 개, 그 다음에 부, 아버지 부, 그 다음에 알. 아버지 알씨가, 이 청동기를 받는 사람은 할아버지 계씨와 아버지 알씨가 이렇게 만들어준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청동기를 받는 사람의 할아버지가 계시고 청동기를 받는 사람의 아버지가 알씨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를 보면 이것도 지난번에 설명드린 건데요. 여기에 보면 최초의 글자 이 작대기와 그 다음에 가지치기 한 것 같은데 이것은 두 번째 사람, 이것은 세 번째 사람 해서 삼신을 이 주인공이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할아버지 알씨가 있고 역삼각형이 있습니다. 이 역삼각형은 우리 유물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 유물에도 가장 이른 시기, 그러니까 가장 앞선 최초의 시조를 토기에 이렇게 새겨 놓았는데 우리들은 이것을 그림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삼각형이 아닙니다. 이건 임금제자의 첫 시작이 되는 글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아버지 계시 여기 있죠. 그러니까 이 계시와 이 계시가 같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느 세대인지 우리가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역사에서는 큰 알, 큰 해, 큰 불, 혹은 태극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그려놓으면 하늘천, 하나님 이렇게 됩니다. 토템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만 표현해 놨고 가장 큰 알이 됩니다. 우리들은 이분들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냥 알이거나 작은 알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현대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견해는 바로 은허의 갑골문이 중국 최초의 문자라는 주장이다. 은허의 갑골문 연대는 가장 오래된 것이라도 기원전 1200년 혹은 300년 전후를 넘지 않으니 황제시대 창일에 비하면 1200~300년이나 뒤떨어진다. 근데 여기서는 이건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황제라는 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족, 중국의 시조로 받들어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분이 아까 앞에서 보여준 것처럼 직접적으로 어, 뭐 아버지로서 나타난다든지 또 뭐 어떤 인척관계 이런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발견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좀 후대가 돼서야 이 이분으로 추정되는 그러한 이름자가 나오기는 하는데 그것도 명백하게 이렇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황제조차 희미한데 창일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게 나올 수 있을까요? 뭐 정황으로 본 황제는 존재했던 사람임에는 뭐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황제라는 아까 문자의 그 기원이 사람을 기록하기 위한 것, 인명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비춰 본다면 이 창일이 글자를 만들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태어나면서 이름을 갖고 성년이 되고 또 사회생활을 하고 관직을 갖고 이렇게 하면서 그때그때마다 뭔가를 그 명칭을 달리하게 되는데 창일은 그러면은 모든 글자를 만들었다고 하면 자기
보다 뭐 후대에 태어난 사람, 창일이 죽고 나서 태어난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 이름까지도 미리 알아서 글자를 만들었을까요? 이거는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면 뭔가 오해를 했거나 갑골문이 중국 제시의 문자는 결코 아니다. 당연하죠. 한자의 육서인 상령, 지사, 회의, 형성, 전주, 가차 이것들은 갑골문에서 이미 이런 사례와 문법을 찾았다. 그러므로 갑골문 이전부터 문자가 시작되고 발전해 왔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은나라 시대에 청동기에 새겨진 문자, 곧 금문은 많이 발견되었다. 이것은 은나라에서 금문과 갑골문을 동시에 사용했으나 금문과 갑골문의 용도가 달랐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실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글자의 수가 3천자 정도라고 하는데 갑골문은 이거보다 훨씬 많은 5천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골문은 문자가 가장 성했던 그 시대의 글자가 타당한 것이지 이제 만들기 시작한 그런 글자, 문자의 기원 이런 식의 설명은 이제까지 우리가 잘못 교육받아온 것입니다. 결코 갑골문은 한자의 최초의 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문 또한 이전부터 발전해온 글자이니까 갑골문이 문자의 시작이 될 수 없음도 자명하다. 왜냐하면 청동기를 만든 것이 갑골문 이전에 훨씬 천년 이전서부터 만들어 온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도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갑골문은 한자의 시작이 아니라 오히려 문자의 전성기에 사용된 글자로서 청동기에 새겨진 금문은 갑골문보다 1000년 이상 이른 시기부터 사용되었으며 따라서 갑골문은 금문의 긴 역사 기간 중 은나라 시기에 한정적으로 사용된 글자다. 고대 문자에서 금문은 초기에 인척 관계를 나타내었으나 글자의 수가 많아지면서 왕가의 중요 사건을 기록하였으며 갑골문은 점을 치거나 단편적인 사건을 기록하는 데 사용되었으므로 금문에 비해 기록의 소재가 다르다. 그렇습니다. 갑골문은 은나라 시기에 한정적으로 사용되었고 또 그 내용도 금문과 다른 소재를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용도가 달랐던 것이죠. 그러면 한자의 시작은 언제냐? 상형문자의 시작은 언제냐? 기원을 얘기한다면 가장 오래 사용되었던 갑골문보다 1000년 이상 먼저 사용되었던 금문 거기에 최초에 기록된 인물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금문의 최초로 문자를 남긴 인물은 고조선의 시조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자라고 표현한 것은 잘못된 것이고 고조선 문자라든지 아니면은 한자라고 할 것 같으면 한국의 한자 해서 이렇게 사용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통을 우리가 5천년 가까이 물려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 와서도 만들고 남겨놓은 그 유물 속에 시조 인식이 정확하게 표현되어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문맹이라서 그것이 우리 시조 할아버지의 선조들의 이름임을 모르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는 그러한 눈을 키우기 위해서 앞으로 영상을 만들고 또 그것을 눈높이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